여전히 조선을 구하고 있어. 꼭 그러시오. 고의 신은 참으로 뜨거웠소. 그런 고의 신을 난 참 많이 사랑했고. 그럼 굿바이. 총을 쏘는 순간 위치는 탄로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발 더 쏩니까? 빠르게 튀어야지. 자, 저기 아래 바위 찍고 여기까지 선착순이다. 뛰어!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 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나의 영혼은 여직 늘지 않아서 작별 인사는 짧았다.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안녕하세요. 간도 유랑기입니다. 의병운동,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이후에 국내에서 벌어진 항일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열들은 끝없이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성 의병에 대해서 재조명을 했는데요. 거기 나왔던 애기씨, 즉 고혜신 역할을 맡았던 의병이 있었는데 실제로 의병운동을 주도했고 나아가서는 독립운동까지 40년간 활동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희순 열사입니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뭐를 쏘냐. 그녀는 강원도 춘천에서 1860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6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댁의 가풍이 바로 의병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남편 유재원은 화서 이항로 화서학파의 문화생이었고 시아버지 유홍석, 그 다음에 시백부지역는 바로 그 유인석 의병장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시댁의 가풍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1895년이에요. 이때 이제 그 명성황후가 시해되지요. 그리고 단발령이 시행이 돼요. 즉 유림들은 오두가단, 즉 오두 나의 머리, 가단 자를 수 있다. 차 그러나 발 나의 머리는 불가단 자를 수 없다. 라고 하는 의지로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의미의 의병인데 이 의병을 주도했던 것이 시백부 유인석이었지요. 집안 자체가 남자들이 다 의병 계열에 합류를 합니다. 유니스는 본인은 직접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 의병대를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의병 가사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안사람 의병가예요. 왜? 여성들은 주로 글을 몰랐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어떤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이 안사람 의병가,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뭐를 쏘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금수에게 붙잡혀서 외놈 시정 받들 쏘냐.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1907년이에요. 이때는 고종 황제가 또 강제 퇴위됩니다. 더불어서 군대까지 해산이 되죠.
자,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됐을 때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정민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때 윤희순의 나이가 이제 40대였어요. 을미의병 당시에는 의병 가사를 통해서 이제 여인들의 항일 의식을 독려 고취시키려 했던 반면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입니다. 즉 춘천 지역 그 유림들의 그 부녀자들 30여 명을 규합해가지고 안사람 의병단을 만들어요. 이들이 주로 군수품을 의병에게 전달했는데 군수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주변을 돌면서 군자금을 모금하고 또 군수품을 전달하면서 의병을 지원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윤희순입니다. 이렇게 그 을미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 일본의 어떤 조직력과 신식무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의병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의암 유인서 선생은 이에 간도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이 윤인서이가 그러니까 공문을 써가지고 세계 알린 것이 뭔가 하면 일병 대장으로 존재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이 일본 제국주의를 뭔가 하면 전국에서 몰아내는 전국의 항일의 봉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윤인서이다. 1911년이죠. 그래서 간도 환인현으로 윤희순의 집안이 이주를 해요. 이 환인현이 어디냐면 바로 고구려의 발상지예요. 조양문, 그네. 조양문. 침태양문. 야, 이거 멋있긴 하다. 저기 딱 구멍 뚫린 데면 딱 확 다 보이네 이게. 원조사상. 그러니까. 원조사상이 딱 보이네 여기서. 기원전 37년이죠. 고주몽이 바로 이곳 땅에 절본성을 세우고 고구려를 이제 건립을 합니다. 지금도 이 환인현에 가면 그 절본성이라고 하는 성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절본성을 흔히 요즘에는 오녀산성이라고 얘기해요. 왜 오녀산성이냐면 5명의 여인만으로도 이 산성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오녀산성에 올라가려면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막 천길 양떨어지지요. 그래서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아무리 군사가 올라와도 어려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산성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돌로 된 어떤 그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에서 정말로 창만 하나 들고 있으면 수천의 군사들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 영화 300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상시키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오녀산성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환인현에는 일찍부터 조선인들이 들어가서 땅을 개간했어요. 그래서 1910년도에 그 자료에 의하면 이 환인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그 가구 수가 1,500여 가구가 돼요. 그리고 7,8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인석이 이곳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애초에는 애국계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순을 비롯해서 윤세복, 즉 대종교의 3대 교주예요. 그 다음에 이회영, 유명하잖아요. 육형제가 이제 간도 땅으로 이주를 했고요. 경학사를 설립하고 또 신흥무관학교를 또 세워서 항일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질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튜브 출연을 통해서 다뤘는데 유인석과 함께 활동했던 황해도의 의병장이고 또 간도로 이주하잖아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또를 저격할 때 사용했던 그 권총, 바로 이질용 장군의 권총이었습니다. 이렇게 윤세복, 이회영, 이질용 이분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환인현에 동창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시켜요. 윤희순은 이주해서 그 환인현의 인근에 있는 상간벽제예요. 그 보락보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동창학교의 분교인 노학당을 세워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활동하고 나서 이태 후에 1913년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또 시동생도 죽고 시동생을 따라서 그의 아내도 순절을 합니다. 또 2년 후인 1915년에는 남편마저 운명을 달리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의병장 유인석 장군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일제의 압박에 의해서 노학당마저도 폐교가 되고 말아요. 더 이상 환인현에 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유니스는 그의 아들을 데리고 무슨시 포가툰으로 이주를 해요.